찍어볼 영상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펠하고 룬하고 템하고 스킬 트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펠인데요. 스펠은 일단 아펠이 전멸은 고정으로 들고 전멸 제외하고 들 수 있는 스펠이 방어막, 유채화, 힐, 정화 이렇게 보통 많이 드는데 저는 거의 방어막을 고정으로 들어요. 그 이유가 유채화랑 정화는 좀 후반 밸류가 좋은 스펠이고, 방어막은 초반 라인전을 맞디를 세게 가져가는 룰인데, 힐은 요새 잘 안 들고요. 전 라인전을 강하게 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방어막을 보통 듭니다. 그 정화는 레오나 상대로만 거의 들어요. 보통 정화를 드는 상황이 레오나 아니면 트페, 브라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레오나 상대로만 들고 아니면 애쉬 브라움 정도 드는 것 같고 미드 탑이 확정 CC가 있어도 웬만하면 정화를 안 듭니다. 그 이유는 후반에는 정화가 있는 게 확실히 한타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방어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라인전에서 킬 나고 안 나고가 갈리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전 아직까지는 방어막을 거의 고정으로 들고 있고 나중에 좀 더 티어가 올라가면은 정화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특패가 나오면은. 그리고 유채화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요새 또 유채화가 옛날에 많이 쓰다가 너프를 한번 먹고 유채화를 원딜들이 거의 안 쓰게 됐는데 요새 다시 또 쓰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안 들어봤는데 방어막에 비해서 그 한 번 딜 씹는 게 없으니까 한 방 싸우면 약하겠지만 좀 쫓아가면서 때릴 때나 후반 한타 때 캐리력은 확실히 유채화가 제일 좋긴 할 것 같거든요. 전멸 제외하고 다른 스펠 중에서. 이거는 아직은 데이터가 없고요. 그럼 텔레포트는 직스나 벨코즈 이렇게 테를 드는 원딜 상대로만 마테를 듭니다. 테를 그냥 직스 상대로도 테를 안 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초반에 집탐을 한번 잘못 잡았을 때 초반 라인전 손해 보는 게 그러니까 라인 놓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직스 상대로는 그냥 마테를 타서 라인을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룬인데요. 룬은 거의 한 90%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룬을 그대로 듭니다. 정밀의 마법, 불운 마법 거의 이렇게 고정으로 들고 있고 제가 바꾸는 거는 집공, 기발, 정복자 이 세 개는 바꿔서 들기도 해요. 상황 따라서. 근데 거의 90%는 이렇게 정복자를 든다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집공을 드는 상황은 1번 상대가 유미일 때. 왜냐면 유미 상대로는 원딜만 점사를 하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아펠 스래시 대 이즈 유미, 11호 유미 이렇게 나오면은 11호, 아니, 스래시가 CC 건 거에 집공 연계해서 빠르게 터트리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유미 상대로는. 그래서 유미 상대로 집공 들고 또 우리 서폿이 한방 CC가 셀 때, 그래포시거나 뭐 레오나 같이 CC가 셀 때도 집공을 들기도 해요. 대신 이거는 상대가 탱포시 아니라 몸이 약한 서폿일 때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펠 스래시라 치고 상대가 이즈 알리라고 치면은 알리를 끌어도 집공 터트려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알리 같이 단단한 서폿 상대로는 집공을 안 들고 뭐 이즈 카르마나 이렇게 원딜 서폿 둘 다 한 번 집공을 터트렸을 때 녹일 수가 있다 하면은 우리 팀이 CC 서폿이면 집공을 듭니다. 그리고 기발은 라인전이 너무 빡셀 때 대표적으로 이즈 카르마랑 진 제라스 이렇게 라인전 빡세다는 게 먹는 조합일 때 기발을 가끔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가는 건 아니고, 왜냐면 기발을 들면은 정복자에 비해서 확실히 후반 데미지가 딸려요. 근데 내가 기발을 안 들면 라인전을 정말 못 버티고 CS 차이가 막 20개 나고 포골도 깔 것처럼 라인전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기발을 들어요. 특히나 우리 서폿이 이지카르마 상대로 우리 서폿이 그래폿이면은 기발보다는 그냥 집공을 들고 터트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틸봇을 뽑으면요, 예를 들어 룰루나 밀리오처럼 유틸봇을 뽑으면은 그냥 서로 파밍 압박하고 파밍하는 그런 구도잖아요. 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 유지력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기발을 그럴 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공 기발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들고, 대부분은 정복자를 드는데, 그 이유가 음, 일단 후반 밸류가 제일 넘사로 좋은 것 같아요. 그 집공은 터트린 애한테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거고, 기발은 그 데미지가 없죠, 제가 알기로. 아마도 데미지가 없는 룬인데, 정복자는 때리면은 공격력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타 딜이랑 스킬 딜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후반 밸류를 보고 정복자를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룬은 생명 흡수, 승전보, 침착 이렇게 있는데, 생명 흡수가 좋을 때는 전 생명 흡수를 들었었는데 요새 너프 되고 거의 안 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 생명 흡수는 거의 아예 안 들고요. 이제 승전보랑 침착은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승전보는 약간 점화 걸렸을 때 상대 딱 잡고 승전보로 피 회복되면서 살아나오는 각 보는 게 좋고요. 침착은 일단 뭔가 불편함이 없어요. 침착을 들면은. 그 만화가 딸리면은 아펠이 초반에 스킬 난사하면은 만화가 은근 딸리거든요. 그거를 조금 덜어주기도 하고, 후반에도 아펠은 좀 스킬을 원딜 치고는 많이 쓰는 편이라 만화가 좀 딸리는 편이라 침착이 저는 그냥 편해서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침착을 들다가 승전보를 들면은 만화가 딸려서 답답한 느낌?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침착이 좋은 상황이 상대방 키를 따면은 만화를 좀 많이 주는 걸로 아는데, 딱 내가 화염포 타이밍일 때 상대를 죽였어요. 스킬 다 써서. 그때 만화가 없어서 못 밀고, 라인 못 밀고 가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침착을 들면은 상대를 잡은 순간에 만화가 돌려줘서 화염포, 중력포로 딱 라인을 한 라인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집탐 잡는 게, 그럴 때 좀 침착이 체감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핏빛길은 아펠이 피흡템을 피바라기를 아주 후반에 올리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3코어까지는 피흡템을 안 올려요. 그래서 피흡을 최소 하나라도 챙기기 위해서, 도란검은 너무 미미하니까 핏빛길 들고요. 공속 공속 답답하시면은 민첩함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W 3개 광전사 이렇게 나오면 공속이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핏빛길 고정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루는 저도 그냥 아예 체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최후의 일격이랑 체력차 극복이랑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호피점 지지해서 체력차 극복 많이 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운인데, 불운은 일단 마법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폭풍의 결집이 좀 원딜들한테는 필수, 거의 필수적인 룬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히나 징크스 아펠처럼 좀 후반 캐리하는 원딜은 그 30분 넘어갔을 때 공격력 오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막 직접적으로 체감을 해본 건 아닌데. 그, 음, 저거랑 이제 절대 집중, 아, 이름이 절대 집중인가? 그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체력이 70% 이상일 때 공격력 주는 룬도 있는데, 저거는 저것도 들고 빛의 망토도 드는데, 요새는 좀 빛망 활용을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빛망을 들고요. 그 밑에 있는 룬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이 드는 룬이죠. 저거 절대 집중이랑 폭결 이렇게.
그리고 불운을 다른 걸 든다면은 비스킷에 우통 드는 방법도 있고요. 신발 비스킷 우통 이 세 개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좋은 룬이라서 좀, 좀 라인전이 빡세다 싶으면은 비스킷 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즈 카르마 이런 거 상대로는 초반에 피 관리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집 타이밍을 잘 잡기가 힘들거든요. 어, 이즈 카르마 같이 먹으면서 라인전이 센 애들 상대로는 비스킷에 뭐 우통 이런 식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고점은 폭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결이는 스펠이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룬 같고요. 결이 드는 원딜은 제리 정도? 제리는 이제 몸을 좀 들이미니까 들만한데 아펠은 정말 원거리에서 때리는 원딜이라 결이 쪽은 아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집에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보물 사냥꾼이나 그 피에마처럼 좀 범용성이 높은 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PB길 들 바엔 차라리 비스킷 뜨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어서 마법 아니면 영감 이 둘 중에 하나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편인데 어, 파편은 일단 두 번째 줄은 저 공격력 파편이 고정이고요. 첫 번째 줄이 좀 애매한데 공격력 파편 그러니까 적응형 파편도 괜찮고 공속 파편도 괜찮은데 이건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공속이 좀 답답하다거나 라인 빨리 미는 게 중요하다 싶으면은 공속 파편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견제 한 대 한 대가 세지는 게 좋다거나 CS 막타 먹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공격력 파편이 적응력 파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루는 고정 체력이랑 성장 체력 이것도 많이 갈리는데 저는 고정 체력을 무조건 선호를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전 라인전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초반에 한 끗 차이로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결국 라인전을 지면은 게임 이기기가 좀 많이 힘들어져서 고정 체력을 들고 라인전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템트리입니다. 템트리가 룬보다도 훨씬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유저 바이 유저로. 요새 유행하는 아펠 템트리가 선 요우무가 있고, 선 징수가 있고, 선 윤탈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윤탈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선 징수 혹은 선 요우무, 이렇게만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저 일단 아펠이 공속이 느리다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속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옵션인 것 같아요. 아펠한테는. 그래서 윤탈은 공속 때문에 가는 건데, 윤탈 단점이 척기 안에 BF가 안 나오면은 좀 템이 꼬인다는 거랑 가격이 얼마지? 3,200원인가? 좀 비싼 걸로 아는데 가격이 비싸다? 요음에 비하면 확실히 비싸죠. 징수랑 비교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있고 저는 또 공속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윤탈은 안 갑니다. 그래서 선 징수랑 선 요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제가 가는 빌드는 일단은 요새 제가 안 가는 선 징수 빌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 징수 빌드는 선 요무 빌드에 비해서 장점이 어, 고, 고점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무는 치명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수는 1코어로 치명타 25%, 2코어 무대로 25%, 3코어 딱 도미닉 가면은 치명타 75%가 돼서 정말 평타형 아펠리오스가 그 고점이 완성이 되거든요. 징수, 무대, 도미닉 이렇게 3코어 나왔을 때가 정말 세요. 데미지가 평타 데미지가. 그래서 선 징수의 장점은 그 3코어 때의 고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들도 보면은 거의 징수, 무대, 도미닉 이렇게 가더라고요. 프로게임 같이 좀 고점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지금 거의 고정으로 가고 있는 컨 요우무 템트리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물관이 높아서 스킬 데미지가 세요. 그러니까 평타보다도. 그러니까 요우무를 치명타가 없으니까 3코어가 떴을 때 뭐 예를 들어 요우무 징수 무대 이렇게 3코어를 간다고 치면은 치명타가 50%거든요. 선 징수에 비하면은 75%였는데 선 징수는 요우무는 50%니까 25%가 낮죠. 그래서 선 요우무 템트리는 어떻게 보면은 평타 쪽보다도 스킬 데미지를 올리는 그런 빌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관이 높기 때문인데 물리관 통력이 높으면은 스킬 데미지가 좀 많이 세지죠. 물론 평타 데미지도 세지지만 평타 데미지가 세지는 건 이제 치명타를 올리는 게 더 많이 세질 거고 물관을 올리는 것보다는 물관을 올리면은 치명타에 비해서 스킬 데미지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선 요우무 앞에를 갔을 때는 뭐 화염포, 월광포화 이런 걸 단인으로 맞췄을 때 특히 물몸 상대로 데미지가 진짜로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요우무가 하위템이 진짜 좋고 가격이 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요우무가 2,800원이고 징수가 3,000원인데 200원 가량이 싸죠. 그래서 요우무 일단 1코어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보통. 그리고 하위템들이 비싼 템이 없어가지고 최소 단위가 다 롱소드잖아요. 딱 템이 꼬일 일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징수는 톱날을 내가 이미 들고 있는 상태로 귀환을 했는데 돈이 한 500원이 있다거나 6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500원이면 진짜 살 게 없고 600원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민첩성의 망토를 사야 되는데 치명타 0%에서 민첩성의 망토 사는 게 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징수가 완성되기 전에는 조금 데미지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템이 좀 꼬일 수가 있다. 집탐을 잡았을 때 돈이 많이 없으면. 근데 요우무는 톱날이 나와 있다고 해도 다음 기한 때 롱소드 하나를 사거나 두 개를 사거나 이렇게 350원 단위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템이 잘 안 꼬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꽁지기 또 공격력 20에 이동속도 4%인가? 충분히 그 돈값을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롱소드 두 개가 롱소드 공격력 10이고 꽁지기지 공격력이 15였던 것 같은데 꽁지깃을 가면은 롱소드 두 개에 비해서 공격력 5를 포기하고 이동속도 4%를 얻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속 4%가 공격력 5 정도 이상의 가치는 하는 것 같아서 꽁지깃도 충분히 어, 템이 꼬이는 게 아니라 좋은 하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거의 선 요무에 그다음 광전사, 그다음 징수, 그다음 상황 따라 무대, 도미닉, 필멸자 이렇게 선택을 웬만하면 이렇게 텐트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전사는 저는 꼭 요무랑 징수 사이에 띄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징수를 광전사보다 먼저 완성하는 일은 진짜 없어요. 일시불로 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왜냐면은 저는 이제 공속 룬도 안 찍고 W를 3개까지만 찍기 때문에 W를 그러니까 선마하는 게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공속이 좀 많이 느려요. 광전사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광전사를 가기 때문에 공속 룬을 안 찍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전사는 반드시 요음호 다음에 올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수가 좋은 게 그 요무가 물관이 18인데 징수가 물관이 10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무가 나온 상태에서 징수를 올리게 되면은 물관도 10 더 올려주면서 총 물관이 28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치명타도 25%로 치명타 빌드까지 같이 올리기 시작하는 셈이 되어가지고 어, 징수 타이밍에는 약간 물관으로 딜을 넣고 그 이후에 3코어 타이밍부터는 치명타로도 딜을 넣는 그 물관과 치명타를 좀 같이 쓰는 빌드가 되는 거예요. 징수를 올림으로 인해서. 징수는 치명타랑 물관이 둘 다 붙어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유일하겠죠. 그 다음 이제 3코어는 무대, 도미닉, 피멸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잘 큰 상황이면 거의 무조건 무대를 갑니다. 왜냐면 무대가 결국 고점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명타 데미지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근데 도미닉을 가는 경우는 1번
상대가 어 루저 탱커. 그러니까 방어력을 하나 이상 올리는 챔피언들이 좀 여러 명 있다. 예를 들면은 상대 탑 크산테에 정글 바이, 서포트, 뭐 브라운, 레오나, 알리스타 이렇게 근거리 탱커 부르저류가 3명 이상 있으면 도미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미닉을 안 가면 안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크산테 같은 애들이 도미닉을 안 띄우면은 안 죽어요. 물관 앞에를 했을 때, 요무 앞에를 했을 때. 선 징수 앞에를 하면은 어차피 3코어로 도미닉을 가기 때문에 크산테를 죽일 수 있는데 요무를 가면은 이제 4코어로 도미닉을 갔을 때 3코 타이밍 때 크산테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크산테 같은 애들 상대로 3코어 도미닉을 가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도미닉을 가는 두 번째 상황은 잘 못 컸을 때 도미닉을 갑니다. 왜냐면 무대는 3,450원이라서 도미닉에 비해 띄우기가 힘들고 또 하위템들이 무대는 비싸서 그러니까 팀이 말리거나 내가 말린 상황에서는 돈이 잘 안 모여요. 귀환을 찍을 때마다. 1,300원을 모이기가 오기가 힘든 경우도 많아서 도미닉은 이제 롱소드랑 저 민첩성 망토 다니니까 못 컸을 때 도미닉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멸자는 그냥 진짜 도미닉이랑 거의 비슷한데 방광이 5%더 낮고 치감이 있는 그런 템이에요. 대신 200원이 더 비싸고. 이거는 그냥 치감이 필요하다. 좀 많이 필요하다. 상대가 아트록스나 뭐 리신같이 정말 피흡 때문에 못 잡는 애들이 있다 싶으면은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팀이 가시가봇 이런 게 있더라도 가시가봇으로는 치감을 다 묻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딜이 때리는 게 확실히 치감을 묻히기에는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원이 비싸더라도 필멸자를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피흡 그 치감이 필요한 상대로는. 템트리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스킬 트리인데요. 저는 W 3개, 이 선마, Q 두 번째 선마, W 마지막 선마 이렇게 합니다. 항상. 어, 예외 예외로 요무를 선으로 안 가면은 이 선마를 안 하는데 요무 선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스킬을 선마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물관이 음, 물관이 높을수록 딜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10으로 올릴 때랑 10에서 20 올릴 때랑 10에서 20으로 올릴 때가 물관이 더 가치가 높아요. 같은 물관 10이더라도. 왜냐면 그 방어력에 올라감에 따라서 데미지 감소하는 양이 방어력이 높을수록 작아요. 그러니까 방어력 100에서 방어력 90으로 깎는 것보다 방어력 90에서 방어력 80으로 깎는 게 딜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관은 낮은 수치의 물관보다는 높은 수치의 물관일 때 더 데미지 상승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우무랑 진수해총, 이선마 이렇게 가면은 물관이 61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수랑 톱날은 또 물관이 10으로 똑같으니까 사실상 요우무에 그 톱날 단검 이렇게 두 개 가고 이선마를 하면은 그 레벨에 물관이 61이 돼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61인 챔피언 상대로는 트루 데미지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고정 피해로. 그래서 원딜들은 방어력이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61이면은 거의 대부분을 깎는 수치일 거예요. 방어력 61 정도 깎으면. 그래서 요무 통날 타이밍 때 센 거를 빨리 땡기기 위해서 이선마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선마가 Q선마에 비해 조금 단점이 그 미니언 먹기가 힘들어요. 초반에. 왜냐면 물리 간통력은 미니언한테 증가하는 데미지가 미니언이 방어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격력 증가보다는 확실히 적거든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 또 이 선마를 그러니까 왜 그러면 1렙 때부터 1을 안 찍냐 하면은
어차피 1, 2, 3렙에는 톱날 단검조차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물리관통력이 0이에요. 아이템 물리관통력이 0이면은 스킬 물리관통력 5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첫 기한에 톱날을 뽑은 이후로 그 이선마가 좀 효율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W를 초반에 3개를 찍는 이유는 라인 푸시를 위함인데요. 1렙 때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Q 1렙이랑 W 1렙이랑 W가 더 라인 푸시가 빠를 거예요. 공격력이 뭐 5 정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평타를 더 많이 치는 게 라인 푸시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W를 초반에 3개 찍는 거는 라인 푸시를 위함이고, 또 제가 룬의 공격 속도를 찍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W를 3개 찍어서 공속은 3레벨에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로는 공격력과 물관템만 올려서 데미지를 올린다. 그러니까 답답함을 없앤다. 는 목적을 위해서 W를 3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결국 15레벨까지는 W가 계속 3개만 찍혔기 때문에 펠리오스의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수단이 W 3렙 때 찍은 W 3개랑 광전사 있구나. 이렇게 2개만 있는 거예요. 15레벨까지는 계속. 제가 템에서 딱히 공속템을 가지도 않기 때문에 무난의 허리케인도 잘 안 가고 고속 연사포도 쿠쿠반이면 가는데 정말 4코어, 5코어 아니면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공격 속도는 딱 이 W 3개에만 거의 의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레벨 이후에 선마가 Q 선마가 있고 W 선마가 있는데, Q는 그냥 뭔가 Q가 더 셀 것 같아서 Q를 먼저 찍고, 공격 속도에 그렇게 답답함이 없어서 Q를 먼저 찍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더 세지니까 Q는 확실히. 공격 속도가 답답하시면은 W 3렙 찍고 E 6개 찍고 W 3개 더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격 속도가 답답하면요. 저는 아직까지는 광전사를 가면은 공속 답답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공속을 마지막에 찍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리 관통력 61이 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 연습 모드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템이 요우무랑 톱날 단검, 광전사 있구나 이렇게 3개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솔랭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요우무를 가고 광전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1000원 남으면은 1000원 있으면은 톱날 단검 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레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튼 이 아이템 상황일 때 9렙이 되면은 그 룬으로 인한 물리 간통력이, 보자, 요우무가 18이고 톱날이 10이니까 아이템으로 28을 얻었고, 그러면 룬으로 얻은 물관이, 룬이 아니라 그 스킬로 얻은 물관이 33이네요. 이 6개를 찍었을 때 물관 33이 오르고 아이템으로 인해서 물관 28이 올라서 총 61인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진짜 방어력이 낮은 원딜들한테는 데미지가 거의 고정 데미지로 들어가서 이 타이밍일 때 스킬 데미지가 진짜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의 강함을 위해서 선 요무 앞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센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선 징수 빌드에 비해서. 선 징수는 결국은 무대까지 떠야 데미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징수 무대 살려면은 3,000원에 3,450원, 총 6,450원이 필요한데, 요무의 징수면은 총 5,800원이니까 650원이나 더 싼 거죠. 요무 징수를 가는 가격이 징수 무대를 가는 가격보다 650원이 더 싼 거죠. 그래서 요무 아펠은 결론을 말하자면 좀 센 타이밍을 빠르게 땡겨와서 그 센 걸로 굴리는 용도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